Hi, my name is Joseph John, currently producing and directing a film called Geronimo. 변호사는 많고 네. 다큐멘터리 제작자도 많고 네. 감독도 많지만 변호사이면서 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 그래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현재 헤로니모라는 쿠바 한인 후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감독하고 있는 전후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또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의 이력은 또 더 독특하시던데요? 그전에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코트라 뉴욕 현지 변호사로 4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변호사,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제작자.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뭐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이걸 시작한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쿠바에 배낭여행으로 놀러 갔어요. 가서 이제 감동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그럼 이걸 한번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확신이 드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후로부터는 사실 변호사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제 병행을 1년 정도 하다가 네, 저저번 달부터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지금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2015년 12월 28일 날 쿠바를 처음 갔고요. 가게 된 배경이 사실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고 2015년 말에 우리나라를 정의했던 굉장히 비관적인 키워드가 있었어요. 헬조선이라고. 이게 물질주의나 자본주의의 폐해일까?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나 물질주의가 우선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청년들의 이제 사고관이 어떻게 잡혀 있을까도 궁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쿠바는 아무래도 북한과 같이 가장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색채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쿠바는 어떨까 하고 간 느낌도 있었고요. 그러면 원래 기대하고 갔던 거하고 조금 다른 걸 맞닥뜨리게 된 거네요, 쿠바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비행기 티켓도 사고 그거는 스페니쉬도 모르고 쿠바도 처음 가니까 운전수 한 명을 라이드를 공항으로 부탁해달라. 그래서 이제 수속을 밟고 이제 게이트를 나오는데 어떤 한 중년의 아시안계 여성이 이제 제 이름을 들고 피켓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By sheer chance, the first Cuban I met in Cuba was this lady. Found out that our host, Nora, is actually Korean Cuban, third generation. 네, 이분이 제가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헤르니모 임은조 선생님의 따님이셨어요. 완전 우연이었어요? 순전한 우연? 완전히 우연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집에 초대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태극기가 보이더라고요. 하회탈이랑 이제 여러 한국적인 요소가 벽에 이제 다 막 있고 사실 정말 4세, 5세면은 벌써 진짜 100년 전에 오신 분들인데 그렇죠. 집에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구석에 가서 앨범을 한 6개, 7개를 갖고 와서 제 앞에 총 냅두시면서 이제 그 사진에 대해서 네, 이문조 선생님의 여태까지의 유산,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저한테 King Wusong, he visit him. 열을 토하시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말로요? 이제 스페니쉬로 하시는데 이제 영어를 줄곧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문조 선생님께서 쿠바 한인 사회 아니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렇게 크게 자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세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네, 이문조 선생님은 감히 제가 비교를 하자면은 쿠바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삶을 사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제 이문조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임천택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어렵던 쿠바 혁명 이전의 한인 사회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때 한인 후손과 그 멕시코 한인들한테 이제 자금을 조금씩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계속 보내셨어요. 이제 이문조 선생님의 삶에 제가 특히 감동하는 이유는 이제 이분이 쿠바 정부에서 30년 동안 공직 생활해서 사실 한인인데
쿠바에서 차관까지 하셨어요. 차관까지 하시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굉장히 큰 감격과 그런 감동을 받으셨대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곳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던 조국이구나. 이문도입니다. 하바나에 갑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Lo que sea que quieras decir, digo, 나한테 한국어 좋지 않으면 매일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난 한국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우연히 만난 그 일에 이렇게까지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대학교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어요. 네, 제 좌우명이 이제 Carpe Diem, 까르페 디엠, 그러니까 그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런 조언인데 쿠바에서 그 둘째 날 그 경험을 하고 이제 호스텔에 딱 돌아와서 딱 누웠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젖어가지고 이게 한 번의 감격의 경험으로 끝나면 얼마나 waste opportunity. 가슴이 시키는 일? 그쵸? 어떤 거?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큰 심장 박동수를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지금 이걸 이렇게 뛰는데 이걸 안 하면은 그거야말로 더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하는 확신이 있었죠. 가장 고마운 사람은 이제 이 촬영에 100% 협조해 주신 파트리시아가 가장 고마운데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쿠바 마지막 촬영 날 그 어떤 광장에서 이제 사실 카메라 메고 그냥 이제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이제 그 식당에서 우리를 이제 유인하려는 그런 유인자분 중에 한 분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코리아노야?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 자기 저기 멀리 있는 직원한테 막 손을 흔들니까 이분이 이제 흑인계셨는데 막 뛰어왔는데 딱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한국계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금 90살이 넘으셨는데 저기 두 거리 투블락 어웨이에 혼자서 사시고 계신다면서 우리를 갑자기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무너질 듯한 그 집안에서 화장실 뭐 이렇게 하나도 청소도 안 돼 있는 그 변속이 바로 옆에 조그만 방에 이제 언더웨어 하나 입으시고 그 정말 97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런 방문객이 없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셔서 어렵게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랑 이제 그분에 대한 일생일대기를 이제 공유를 해주시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방문인데 손자 정말 증손자 같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막 궁금해서 물어보고 정말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러니까 뭐라도 얘네 챙겨주라고 손자한테 막.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가장 기억에 남죠.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 말 때 다시 미국에 갔었을 때 갑자기 이제 인종적 마이너리티가 됐다는 경험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미교포 친구들도 이런 정체성 고민이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잠시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년 정도를 봉사를 하면서 이제 조선족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 비애, 왜냐면은 사실 그분들의 선조들은 만주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시던 그런 선조들인데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 조금 버는 것을 이제 생활비로 자신들한테 보내주는데 정작 자신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2등 시민, 3등 시민 취급을 받으면서 독립투사의 후예들인데 후손들인데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그들이 갖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보면서 배웠었고요. 이게 우리 정체성 고민은 고국을 한국이란 한반도를 떠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공통적 고민이구나. 그래서 그런 공통 분모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예로서 음. 쿠바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파고 들어가고 그걸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도 음. 맞닿아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토리의 중심 테마는 결국은 이제 정체성의 여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로 무국적자로 전락해서 고국이랑 전혀 끈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제가 가서 경험한 쿠바 한인 사회는 그래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옛날 애국가를 부르시고 또 자기 할머니들이 말씀해 주셨던 뭐 장조림, 뭐 김치 이런 단어 몇 개지만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저희한테 공유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 모든 재외 동포들이 큰 도전과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헬조선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에피소드를 찾았는데 정확히 100년 전인 1916년 한일 합병이 일어나서 한인 그 후손들이 이제 멕시코 전역을 또 떠돌아다닐 때 이 사람들이 우리도 언젠간 조국의 그 무장 독립 노력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무장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돌아서 과타멜라 혁명 정부에 이 소문이 이제 이게 레지스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타멜라에 있는 혁명군들이 이 조선인들을 멕시코로 찾아와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게 너네가 만약 우리 혁명을 일으키는데 우리 독재자를 타도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너네 독립자금지원금으로 미화 300불을 주고 동시에 마야 유적지 옆에 있는 정글에 너네 조금을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조선인들이 40-50명 되는 조그만 조선인들이 오케이 좋다 그러고 과타멜라를 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선 농민들이 가서 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립했다는 그 설같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헬조선을 필적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징성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헬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던 또 말 중에 금수저, 흑수저, 수저 계급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변호사 그만두고 감독 일하고 이런 걸 가지고 혹시 금수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질문은 한국에서만 아마 받아본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13남매 막내셨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따시러 가셨죠. 이제 배고픈 유학생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태어났고요. 전혀 뭐 이렇게 풍족한 집안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부족한 집안도 아니긴 했지만, 그러니까 재벌일을 계속하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고 재벌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면은 왜 그거는 삐딱하게 바라볼까? 오히려 이런 재벌이 됐건 평범한 소시민이 됐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를 사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회적 시선이 필요한데 이제 사람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저건 하나의 취미구나 혹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는 사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배경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미국에 동화되어 사는 많은 교포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부모님께서 굉장히 진보적인 한국 특유의 그런 치맛바람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신데 저와 제 남동생을 이제 순간적인 가치를 쫓지 말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라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한 번도 관여를 하신 적이 없으시고 네, 늘
제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요. 저는 이 다큐를 제작하고 제 동생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그런 로펌이나 안정적인 삶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당시에 미국에서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모금 사이트가 있었어요. 즉 거기에 이제 짤막하게 내가 쿠바를 다시 가려는 이유,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허접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이제 킥스타터 페이지에 올렸죠. 10,000불 유치를 목표로 그걸 올렸는데 총 한 22,000불 정도가 모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소 생각한 것 2배 이상의 이제 모금이 마련이 되니까 저도 그때부터 이제 약간 꿈이 커졌어요. 목표보다 많은 액수들이 계속 모였잖아요. 네. 그게 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동 어린 이민사라는 스토리를 이제 갈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한국 사람 외에도. 한국 사람 외에도요. 그러니까 한 80%가 한국 분이셨고 나머지 20%가 이제 전혀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 분들까지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이 스토리가 한국인들 사이에만 국한된 스토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비한국인이 봐도 충분히 감동받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이민자를 다룬 그런 스토리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럼 지금 이제 그 영화 헤로니모는 다큐멘터리 헤로니모는 얼만큼 완성이 됐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촬영이 한 80% 정도가 마무리됐고요. 저는 만약에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은 쿠바 한인 후손들을 위한 그런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선조들의 노고는 비록 그 은혜는 갚지 못했지만 후손들이 그런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제 한국이나 미국 같은데 가서 수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참 너무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